자, 오늘은 11강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카메라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제가 편집을 할 때 좀 부담스럽긴 하던데, 또 제 의도는 제 얼굴이 보이는 것보다도 이 칠판이 잘 보였으면 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가깝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강의 Analysis 이 부분이고요. 얘는 첫 문장의 주제가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얘는 보다시피 뉴턴의 운동 법칙이 골프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이 apply to가 어디에 적용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apply란 단어가 뒤에 전치사를 어떤 거를 동반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to를 쓰셔야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perfectly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이 친구는 앞에 있는 동사를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식은 부사가 하고 있죠. 자, 골프의 세상에 적용된다.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골프 세상에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그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aware 뒤에 대절을 쓰게 되면 문장을 쓰겠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의 문장을 쓰겠다는 거고요. aware이라는 친구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명사라는 친구를 쓰겠다는 거라서 여기에 어떤 식의 표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be aware of던 대시던 무엇을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골프공은 움직입니다. 그죠? 어떨 때 움직이냐면 그것이 가격이 되어졌을 때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이 지가 치는 게 아니라 쳐졌을 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골프공이 어떤 힘에 의해서 쳐졌을 때, 뒤에 나오죠. by force. force가 힘이란 뜻이죠. 힘에 의해서 쳐졌을 때 공은 움직입니다. 저 공에, 그죠?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다 아는 거니까 더 얘기하는 건 무시하는 것 같으니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나 단순히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there is there를 썼다는 거는 이게 동사가 되고요. 문장의 주어는 여기. 어떤 힘이 있냐면 outside force, 외부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부의 힘.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외부의 힘이라는 것은요 라고 해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앞에 있는 외부의 힘을 수식해 줍니다. 그 힘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얘는 여기까지가 그 힘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이어져 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수업 시간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keep from ing가 중요합니다. from ing. keep A from ing 형태를 적게 되면 ing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해석이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공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그것의 원래 방향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골프공이 가려고 하는 원래 방향의 방향과 계속해서 forever는 영원이잖아요.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그죠? 막아주는 외부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여기까지 지금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이 골프에 적용이 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모두가 아는 내용. 어떤 거냐면 힘이라는 게 힘에 의해서 공이
처지면 이동, 공이 움직이죠. 공이 움직입니다. 공이 움직인다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나라고 해서 여기 이 힘이 아닌 어떤 힘이 존재를 한다? 외부의 힘이 존재를 한다. 존재. 단순히 공이 쳐져서 공한테 주어진 힘 말고 밖에 있는 외부의 힘이 존재해.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거든요. 이 접속사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의 힘이 존재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외부의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외부의 힘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뒤에 어떤 거냐면 공이 원래 방향으로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방향으로 못 가도록 하는 것이 외부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공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이라는 것은 아마도 straight path 말하죠. 직선의 길, 경로라는 것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올곧은 길을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그러냐면 when club hits it. 클럽이라는 게 골프채거든요. 골프채가 그 공이라는 것을 가격했을 때, 그 공을 쳤을 때 당연히 직선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한테 포인트는 그러나 뒤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나 어때요? 그리고 나서는 gravity, 중력이라는 것이 공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죠. toward는 전치사로 어디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얘는 사실상 중력이란 단어를 알면은 모르진 않습니다.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and keep it. 이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can keep. 첫 번째 동사가 여기 있는 이 친구 중력이라는 것이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력이라는 것이 두 번째 동사고요. can keep 쓴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그 공이라는 것이 이거 앞에 봤었던 keep A from ing, keep A from ing에 해당이 됩니다. keep A from B, 그죠? A가 B 못하게 하다. 계속 다 from 쓰고 있어. go 플러스 또 형용사 go straight. straight가 직선에 이란 형용사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직선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막아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go straight는 그 직선의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걸 막아준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공한테 발생이 되어지는 외부의 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외부의 힘의 첫 번째가 중력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중력이네, 그죠? 아까 못 가도록 해줘.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구체적 첫 번째는 어때요?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이에요. 골프채로 얘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을 못 가게 첫 번째 뭐라고? gravity, 중력이라는 친구가 끌어당긴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게 air resistance입니다. 공기저항.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단어들은 웬만하면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단어 자체는. 공기의 저항. 공기의 저항이라는 거는 a form of friction. 마찰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공기의 저항은 마찰의 형태고 이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slow the balls. 공의 velocity,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As it speeds through the air. 그것이
그래서 속도를 내서 공기를 통과하면서 공을 하고 있을 때 공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공이겠죠. 그 공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공기 중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을 때 공의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에 마찰이 생기니까.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 두 번째 공기의 마찰입니다. 이거는 속도를 떨어뜨려 주죠. 중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직선으로 못 가게 해준 거라면, 직선 안 돼였다면 이번 마찰력은 공기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해줍니다. 되죠? 자, 일단 골프공이라는 것이 connect with the ground.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땅과 접촉을 하게 됐어요. connect with 연결이 됩니다. 일단 뭐뭐 한다면, once라는 친구가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동반하게 되면은 접속사의 뜻으로 쓰여지고요. 그랬을 때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땅과 다시 한번 접촉을 한다면 이때 그것은 골프공이겠죠. 그 골프공은 슬로우 다운, 또 늦추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많이, 심지어 더 많이 늦추게 돼요. 얘는 얘를 꾸며주는 비교급, 그리고 얘는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강조의 부사이거든요. 강조의 부사는 총 5가지가 있고 외우셔야 돼요. even, still, far, much, a lot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중에 하나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 because라는 친구는 접속사, 뒤에는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요. 땅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땅에 뭐가 있죠? 잔디와 흙이 있죠. 그래서 grassy and sand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y가 붙으면서 형용사형이 된 거거든요. 잔디의, 모래의 라는 뜻이 된 거고요. 잔디의, 모래의 표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more friction, 더 많은 마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공에게 더 많은 마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공기보다도요. 이렇게 비교급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more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뒤에서 than이라는 짝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얘가 이제 땅에 닿았을 때 세 번째, 땅에서 잔디라던가 흙에 의한 더 큰 마찰. 그래서 마찰은 속도를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속도 더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외부 힘에 의한 진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게 우리가 아는 내용 말고 외부 힘이 적용이 돼, 그 외부 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막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지만 여기 그러나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keep A from ing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outside force를 3가지로 바꿔줬잖아요. 그 3가지, 첫 번째가 gravity, 두 번째가 air resistance,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니까 the ground. 이게 세 번째가 되죠. 지면 발력이라는 요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외부의 힘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구조도 막 어려운 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자, 12-1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을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보면. 그런데 이게 단어가 조금 복잡한 단어가 많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잘 모르겠으면 단어 같은 거 꼭 정리해서 봐두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문 같은 것도 잘 한번 점검을 해두자 라는 부분이에요. 네, 시험 문제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치, 불일치 내기에 되게 좋거든요. 내용적인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 낼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rior to는 무엇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현대시대 이전에 중국의 배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국의 배우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외덜절로 하고 있습니다. 외덜절. 외덜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부사절로 쓰여져 있어요. 외덜절이 부사절. 뭐뭐이던 아니던. whether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요? 보통 or이죠. whether or not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얘이던 아니던, 맞죠? 이런 문장이고요. 근데 선생님 whether 절이라는데 주어만 있고 동사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명사 하나밖에 안 보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Chinese actor라는 거, 그러니까 he or she 얘를 대신받는 대명사 he or she가 여기에 들어가고 문장의 동사를 보니까 과거 동사고 여기에 과거 형태의 동사 was. 그러니까 그 중국의 배우들이 남자는 여자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얘네들이 rural amateur, 지방에 있는 아마추어적이던 아마추어던 아니면 urban professional 혹은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라고 해서 he or she was라고 쓴 건데 부사절을 뭘로 만들어준 거냐면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요, 이 부사절의 접속사는 지금 내버려 둔 거고요. 그 문장의 주어랑 이 문장 원래의 주어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주어가 똑같을 때는 얘를 생략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일반적으로 바꿔주거든요. 이렇게 빙. 그런데 얘가 뜻이 없죠.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하다 보니까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whether절은 요거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사절이 있는 문장.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친구는 영어에서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더해줍니다. 접속사라는 친구는 문장과 문장을 더해주죠. 근데 얘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부사절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이라는 건 필수한 역할이 아닙니다. 부사라는 거는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얘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얘는 원래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인공 문장, 주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얘는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걸 왜 만드냐면 분사구문이라는 친구는 이 부사절이라는 이 친구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은 거죠. 좀 줄여서 쓰고 싶은 거죠. 이걸 줄이려면 당연히 접속사도 없애줄 수 있으면 없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주절의 주어랑 이 친구의 주어, 이 두 가지의 주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부사절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동사 무조건 ing형으로 바꿔준다. 이게 분사구문의 특징이에요.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바꿔준다가 분사구문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부사절의 접속사 주어 동사였는데 문장의 주어랑 똑같다 보니까 생략이 되고 동사를 ing로 바꿔줬다. 그런데 얘가 빙이 되었을 때 뜻이 없기 때문에 얘도 생략이 되어서 rural, amateur, or urban professional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분사구문, 어쨌든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부사절입니다. 괜찮을까요? 설명이 많죠? 분사구문이 어렵습니다. 근데 분사구문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영어에서 되게 중요해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얘가 문장의 동사예요. 전체적으로 whether절은 필요 없는 문장. 아까 말했지만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 기능을 하는 거고 부사 기능이라는 건 수식 기능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중국의 배우들이 얘네가 시골에 살고 있는 아마추어가 됐던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적인 영화 배우가 연극 배우가 됐던 상관없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 단어 중요하죠. rarely. 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부정어처럼 안 생겼는데 부정어로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이죠. 얘랑 똑같은 게 뒤에 나오는 hardly도 동의어입니다.
rarely, hardly, scarcely, 그죠? 그리고 seldomly 이런 거 다 부사입니다. 얘네들은요 무엇을 존경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감을 얻지 못했어. 어떤 존경감? 이거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pay라는 단어가 A에게 B를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A가 여기 사람에게 B를, pay라는 단어가 A 목적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여기 지금 뒤에 B에 해당이 되어진 내용이 없죠? 그 내용이 여기 관계대명사로 들어간 이 친구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앞에 있었던 respect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해야 돼요. 있어야 될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하는 명사의 내용이 뒤에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해야 될 명사, 수식받고 있는 명사의 내용이 뒤에 없다. 왜냐하면 걔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배우들한테 줘야 될, 오늘날의 배우들한테 주고 있는 그러한 존경감을 그때는 즐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시제가 오늘날이죠. 오늘날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얘는 앞에 현대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것만요. 한 문장만 해도 엄청나게 구조가 복잡합니다. 잘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내용 첫 문장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현대 이전에 중국 배우는 존경감을 받지 못했다. 존경받지 못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실상 어떠냐? 사실상은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최근 전까지요. until은 뭐뭐 전까지. 최근 전까지 연극의 연기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장의 연기자들, 그러니까 배우들이죠. 그러니까 연극하는 배우들. 얘네들은요 거의 on his living,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on one's living이 이거는 수거로 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수거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유지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의 stationary truth로. 스테이셔너리는 딱 고정, 왜냐면 딱 박혀 있는 거. 우리 지하철역, 기차역 딱 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션은 딱 그곳에 박혀 있는, 그래서 정박해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트룹은 연극의 극 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되어진 극 단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정 단원으로 생계 유지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생계 유지 뭐로 안 됐어? 고정하는 일로서 여기 보면은 그죠? 스테이셔너리 트룹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itinerant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동하는, 여행하는, 이동하는 performer, 공연가가 됩니다. 고정 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죠. 얘네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이동극단입니다. 이동극단, 연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끝났어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누가요? 앞에 있는 그가 한 거잖아요. 얘가 하는 이기 때문에 우리는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을 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소 마을이라던가 소 시골 같은 곳들 사이를 여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몽이라는 거는 뭐뭐 사이에라는 전치사고요. 우리가 3개 이상의 경우에서
보통 쓰게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들에 우리가 여행을 갔던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공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듀어링이라는 전치사는요. 이 전치사는 뒤에 시간의 명사를 나타내고요. 기간 명사. 숫자가 아닌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페스티벌은 축제인데 그건 축제의 기간이라서 시간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거를 뭐 며칠 이런 개념을 숫자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럴 때 듀어링을 쓰게 됩니다. 혹은 첫 번째가 to perform. 축제 기간 동안 공연하려고, 두 번째 celebrate. 축하하려고 중요한 occasion의 이벤트 같은 겁니다.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인데 누구의 이벤트냐면 그죠? 거기 지역의 유지들이요. 뭐 땅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유지들의 인생 속에서의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면 뭐 환갑잔치, 유지가 환갑을 해요. 유지의 손자가 돌이에요. 이런 그 유지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걸 축하해 주러 가는 거죠. 위문 공연하러 가는 겁니다. 이동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죠. 맞죠? 축제 아니면은 유지들의 뭐 축하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제 참여, 축하 공연 이렇게 다 축하 공연이지 뭐. 그죠?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적인 배우들은요, 적어도 파트타임 알터너티브,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얘네들은 이동식의 연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자기네 고정 단원으로 하는 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요게 된 거고, 근데 얘네들은 최소한으로 적어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요걸 했던 거죠. 어떤 자기의 고정적인 단원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이따금씩 행사가 있을 때 행사 뛰는 그런 파트타임적인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런 페스티벌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에 뭔가 셀레브레이트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얘네들이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요거를 얘네는 뭘로? 타임으로만 할 수 있어요. 파트타임이라는 거 뭐 템포럴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시적으로 얘네는 이제 이동하는 연기자를 했다. 끝났어요. contribute to. 그래서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얘는 뒤에 결과를 쓰게 되고요. 보통은 일형식처럼, 왜냐면 뒤에 목적어를 한 덩어리 취급해서 뒤에 명사를 동반했으니까 능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코징. 무엇을 어떤 거를 야기하게 됐냐면 이미지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이미지를 야기하게 됐어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식의 연기자를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겼던 거예요. 이미지가 생겼어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이미지가 뭐냐면 베가본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good for nothing,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의. 왜냐면 얘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쓸모없는 사람, 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명사고요. 얘를 꾸며줍니다. something을 꾸며주고요. afflicted, 이거는 훼손하다, 훼손하다, 그죠? 뭔가, 그죠? 그의 직업을 방해하다, 그죠? 뭔가 훼손하다, 실추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bothe이라는 게 뭔가, 그죠? 방해하다, 그죠? disrupt,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그래서 이것저것도 못하는 방랑객의 이미지다 보니까, 방랑객의 쓸모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거 기분 좋은 기분 아니죠, 그죠? 직업이 지금은 아니지만 훼손의 이미지가 큰 거죠. 이미지가 훼손된 거예요. 직업이라는 오랜 세기 동안 그의 직업에 훼손이 되어진, 훼손을 시키는 직업을, 그죠? 직업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훼손시키는 사람이라기보단 얘는 이렇게 해도 좋겠죠. 훼손시키는 이미지. 얘는 이렇게 뭐가 됐다 상관없긴 하죠. 훼손시키는 이미지. 훼손시키는 그의 직업을 훼손시키는 이미지. 괜찮아요.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이미지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직업을 훼손시키는 이미지에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지라고 보는 게 더 이쁘겠네요. 해석이요. 괜찮아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시대 동안에는요, 전체의 도시 극단원이 아마도 지방 소도시 같은 곳으로 투어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기간 동안에 투어를 떠났냐면 바로 하비스트 축제 기간, 새해 혹은 다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요.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국주의 시대의 모습을 들어주는 거죠. 도시의 극단. 이걸 예로 들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게 단어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적인 거. 그래서 단어적인 거 잘 받으시고, 구문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분사구문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사구문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렇습니다. 자, 접속사가 있어요. 부사절의 접속사. 웬만하면 그래요.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의 문장이 있고요. 접속사라는 친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영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접속사 기능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얘는 부사절의 기능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붙음으로써 이 문장이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친구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문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붙음으로써 부사의 기능을 하게끔 바뀐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이거 주인공 문장이거든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이 주인공 문장의 주절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돈 터치 건드릴 수 없어요. 얘만 건드릴 텐데 이거를 왜 만든 거냐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되게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좀 빠르고 빠른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사절을 만드는 거,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게 우선은 접속사를 없애줘요. 이거는 없앨 수도 있고요,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A라는 주어, 여기에 B라는 형태의 주어가 있다면, 만약에 A와 B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A는 삭제합니다. 근데 A와 B가 다른 상황이라면 둘 다 생존을 하셔야 돼요. 없앨 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만나는 동사, 무조건 ing. 이것만이 구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다른 게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동사가 비동사여서 빙이라는 친구가 되었다면, 빙이 되고 PP형이 됐던, 빙이 돼서 ing가 됐던, 처음 만난 동사가 빙이어서 빙이 됐다면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하는 이유는 왜 가능해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없애주겠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없애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보면은 as Tom played piano, he couldn't concentrate on it. 그것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죠?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집중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부사 구문입니다. 부사절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얘가 여기까지만 있고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얘를 없앨게요. 처음에 살려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얘를 없애면은 얘가 탐인지 모르잖아요. 얘를 없애면서 얘는 그냥 탐으로 한번 바꿔줘요. 원래 탐인지 알 수 있도록 바꿔주고요. 처음 만나는 동사 ing, playing. 그래서 playing piano, playing piano, Tom couldn't concentrate on it. 이렇게 쓰면 위에 있는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이제 여기에다가 ing 쓸 것도 있고 pp형 쓸 것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만 머릿속에 놓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얻어가는 거다.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분사구문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고서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 ing는 왜 ing인가? pp는 왜 pp인가? pp형이 나왔으면 이제 그때 궁금해 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오늘 수고 많았고요.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